네,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드디어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시리즈 영화 그 두 번째 편인데요. 과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영화가 선정되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평범한 회사원인 키아누 리브스. 그러나 밤에는 네오라는 이름의 해커로 활동합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상세계라는 걸 알게 되죠. 인간이란 존재는 인공지능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거대한 생체 배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스토리. 매트릭스. 이 영화가 개봉되자마자 전 세계는 매트릭스 열풍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독특한 특수효과 위에 철학적 주제가 매우 잘 녹아든 수작이라는 찬사가 잇따랐죠. 매트릭스 하면 떠오르는 바로 이 장면. 쏟아지는 총알을 네오가 피하는 이 분리 타임을 찍기 위해서 무려 120대의 카메라가 동원되었는데요. 1초에 100프레임이라는 고속 촬영을 통해 이 멋진 슈퍼 슬로우 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 분리 타임은 온갖 패러디를 낳으며 하나의 문화현상으로까지 자리잡기에 이릅니다.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이러한 시각적 즐거움은 무거운 철학적 주제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훌륭한 도구 역할을 했는데요. 아직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생소한 당시에 곧 다가올 인공지능의 시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상의 매트릭스 세상과 그 바깥에 존재하는 진짜 세상 중 과연 어느 것을 실제라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관념, 즉 시뮬라크르에 대한 접근은 그전까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매우 진지한 고찰이었죠. 매트릭스의 등장 덕분에 이후의 영화들은 얼마든지 시간을 느리게 만들거나 시점을 비틀 수 있었고, 헐리우드는 그저 그런 오락영화만 양산한다는 비판도 잠재울 수 있었죠. 워쇼스키 형제가 그려낸 이 묵시록적 영화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영화 역사상 가장 완벽한 기승전결을 가진 3부작, J.R.R. 톨킨이 만들어낸 대서사시를 3편의 시리즈에 완벽히 압축해놓은 21세기가 난 걸작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이 가진 여러가지 불멸의 기록들 중 가장 획기적이었던 것은 바로 시리즈 전편을 동시에 촬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투자자로 나선 뉴라인 시네마는 톨킨의 원작 그대로 3편의 영화를 만들되 동시에 제작할 것을 제안했죠. 보통 1편을 먼저 개봉하고 흥행 성적에 따라서 속편을 제작하는 관행을 감안한다면 이 제안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1999년 10월에 시작된 촬영은 무려 15개월이라는 긴 촬영 기간을 거친 뒤에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요. 영화 사상 시리즈 전편이 동시에 촬영된 것은 반지의 제왕이 처음이었습니다. 반지의 제왕은 컴퓨터 그래픽에도 신기원을 이룩한 작품으로 꼽힙니다. 전쟁씬에 등장하는 수만 명의 캐릭터들을 일일이 컨트롤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싸우고 움직이는 매시브 프로그램이 그 주인공이었죠. 예컨대 엘프 캐릭터는 스스로 오크를 찾아서 활을 쏘고, 오크 캐릭터는 엘프에게 화살을 맞아 스스로 전사하는 장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시브 프로그램의 역할이었고, 시리즈가 갈수록 더욱 진보되어 3편인 왕의 기환에 이르면 환상적인 대규모 전쟁씬을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었죠. 이로 인해 왕의 귀환은 배너, 타이타닉에 이어 역대 3번째로 11개의 아카데미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전 시리즈에 걸쳐 17개의 아카데미상을 따낸 반지의 제왕, 이 기록을 깰 수 있는 영화가 다시 나오게 될까요? 처음 개봉한 1962년 이후로 외전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6개의 시리즈가 나온 007. 누가 뭐라 해도 첩보 영화의 큰 기틀을 마련한 위대한 시리즈임에는 틀림없는데요. 007 시리즈가 위대한 이유는 오랜 세월 자신들만의 독특한 클리셰를 고집해서 영화를 넘어 대중문화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저 유명한 제임스 본드 테마.
이 노래와 함께 정면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이 유명한 건 배럴 씬은 007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클리셰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오프닝 크레딧 장면, 007의 주제가는 시대를 대표하는 뮤지션이 참여하기로 유명한데요. 시리즈마다 노래는 달라도 앞서 들었던 제임스 본드 테마를 섞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제 나올 것인가를 기대하며 듣는 것도 또 다른 재미라 할 수 있습니다. MI6 직장 동료들도 고정적으로 출연해 007만의 독특한 클리셰를 형성하는 데 한몫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제임스 본드에게 기발하고 독특한 신무기를 만들어주는 Q. 제임스 본드의 직속 상관이자 MI6의 수장인 M. M의 개인 비서이자 제임스 본드와 사랑의 밀당을 하는 머니페니 등 이 동료들은 007 시리즈의 연속성을 부여해주는 존재임과 더불어 전작의 향수를 일으키는 매개체로서 작동하죠. My name is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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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Bond. The name's Bond. James Bond. 오랜 시간에 걸쳐 사용된 독특한 클리셰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속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007 시리즈만의 매력이겠죠. 주인공 맥플라이와 이웃집 괴짜 발명가인 브라운 박사가 타임머신인 드로리안을 타고 과거와 미래로 넘나드는 최고의 SF 오락물 백투더퓨처. 백투더퓨처는 다소 복잡해질 수 있는 타임 패러독스라는 소재를 배우들의 명연기와 더불어 기가 막힐 정도로 유쾌하게 풀어내면서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죠. 하지만 이 영화가 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건 따로 있습니다. 간접 광고, 바로 PPL이죠. 백투더퓨처는 PPL의 경연장이라 불러도 될 만큼 수많은 간접 광고들이 등장합니다. 영화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PPL이라고 평가를 받은 자동 끈조임 나이키 신발 장면이나 펩시, 피자헛 등 그야말로 PPL 대잔치가 벌어지지만 적절한 유머를 함께 버무리면서 매우 효과적으로 극속에 녹아들게 만들었고 이후 영화나 드라마에서 PPL을 적극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이 영화가 끼친 영향력은 단순히 간접 광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로선 먼 미래였던 2015년을 주 무대로 펼쳐지는 이 편에서는 미래의 첨단 기술들이 대거 등장하는데요. 앞서 소개한 자동 끈조임 신발이나 호버보드, 무인상점, 3D 글래스, 평면 TV와 화상통화, 홀로그램, 그리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 모조리 현실화되면서 그 예언력이 화제를 모았죠. 심지어는 시카고 컵스의 108년 만에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도 말이죠. 이러한 예언은 하나의 현상을 만들어냈고 영화 속 맥플라이가 미래로 도착하는 날이었던 2015년 10월 21일 미국 전역에서 백투더퓨처 데이가 벌어져 영화를 재현하는 이벤트들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론 새로운 백투더퓨처 시리즈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작품은 바로 스타워즈입니다. 1977년 시작된 이 전설의 레전드는 40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죠. 당시로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과 특수효과 그리고 혁신적인 촬영 기법은 관객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기 충분했습니다. 스타워즈가 영화사에 미친 지대한 영향은 별도의 영상을 한 편 만들어도 될 정도로 차고 넘치지만 티슈박스가 선정한 스타워즈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에피소드 1, 2, 3, 즉 프리퀄 시리즈의 성공입니다. 클래식 시리즈인 에피소드 4, 5, 6을 만들 때부터 프리퀄 제작을 염두에 둔 조지 루카스 감독은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첫 시리즈가 제작된 지 22년 만인 1999년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개봉합니다.
그 후 차례대로 2002년 클론의 습격, 2005년 시스의 복수를 만들며 이 장대한 우주 서사시에 마침표를 하나 찍게 되죠. 물론 이 프리퀄 시리즈의 작품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헐리우드의 프리퀄이라는 화두를 던짐으로써 그 후로 이어지는 프리퀄 열풍을 몰고 온 주인공이 되어버렸죠. 복성 탈출, 진화의 시작,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호빗, 뜻밖의 여정, 프로메테우스 등등 이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스타워즈의 힘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영화 탑10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영화가 나왔나요?